안녕하세요. 드라마 순례자 은지린지예요. 이번에 소개할 드라마는 2021년 TVN에서 방영한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입니다. 갯마을 차차차는 영화 홍반장을 원작으로 했고요. 현실주의 치과 의사 윤혜진과 만능 백수 홍반장이 짠내 사람 내음 가득한 바닷마을 공진에서 벌이는 티키타카 힐링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예요. 전 포항 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청하로 향했어요. 이곳이 바로 갯마을 차차차의 주요 촬영지인 청하 공진시장이에요. 여긴 드라마에서 로또 1등 14억 당첨자를 탄생시킨 로또 명당 보라슈퍼고요. 여긴 차청화 배우가 맡았던 조남숙이 운영하던 공진반점이 있는 곳인데요. 소머리 곰탕, 콩나물 국밥, 냉면을 파는 이가식당이 있는 곳이에요. 그 옆에 두식의 친구인 금철이 운영하는 청호 철물이 있었어요. 공진 문구완구와 공진 쌀 잡곡 가게는 주요 인물들이 지나갈 때 배경으로 나온 곳인데 간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공진시장의 대왕 오징어상도 무척 반갑죠. 여긴 왕년의 가수였던 오춘재가 운영하는 한낮의 커피, 달밤의 맥주 가게가 있는 곳이에요. 조한철 배우님의 젊은 시절 사진으로 만든 앨범 재킷이 눈에 띄었어요. 여자 주인공 윤혜진은 치과 의사로서 실력과 양심도 뛰어난 의사예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과잉 치료 문제로 원장과 대립하다가 술 마시고 커뮤니티에 내부 고발을 한 덕분에 업계에서 찍혀서 서울 내에선 취직이 어렵게 되었어요. 혜진은 원장이 무릎 꿇고 빌면 받아주겠단 말에 욱해서 의원 개업을 알아보게 됩니다. 남자 주인공 홍두식은 공진동의 최고의 해결사이며 일명 홍반장으로 불리죠. 최저시급으로 일해주며 현금을 받고 그래서 언제나 잔돈을 가지고 다녀요. 윤혜진이 어머니와의 추억으로 인해 마을에 왔을 때 명품 구두를 찾아주는 것으로 안면을 트죠. 여긴 포항의 월포해수욕장이에요. 두식이 서핑을 하던 장소고 여기서 두식이 혜진의 명품 구두를 찾아주죠. 이때 윤혜진이 다른 신발 한 짝도 없어서 그것도 마저 찾아달라고 하니 혜진에게 염치 없다며 거절하죠. 그러다 현금이 없어서 난처해진 혜진에게 오징어 내장 분리 부업으로 일당 3만 원을 벌게 해줘요. 그렇게 두 사람은 인연을 이어가다 혜진이 치과를 차리게 되자 두식이 부동산 중개자가 되어 치과 자리를 구해주고 인테리어까지 해주죠. 여긴 포항시 청진 삼리회관 건물에 있는 윤치과가 아닌 식당 윤스토랑이에요. 윤스토랑은 갯마을 차차차 윤치과 촬영지를 개조한 식당이에요. 올라가는 길에 이상희 배우 포스터가 있고요. 식당 현관이 진짜 치과로 착각할 만큼 치과 의원처럼 꾸며져 있어요. 이렇게 뷰가 좋은 치과는 처음 와본 것 같은데요. 바닷가에 있는 식당이 드라마 속 치과와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남아있어서 너무 신기하고 좋았어요. 아까 청하 공진시장도 그렇고 윤치과도 그렇고 정말 드라마 속에 들어와 살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전 참치 회덮밥과 바다 에이드를 주문했어요. 참치 회덮밥은 냉동 참치가 들어간 건강한 맛이었고요. 바다 에이드는 크림소다로 캔디바 맛이 나고 예쁘고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2층 식당 옆엔 창이 없고 트여있는 카페 공간이 있었는데요. 시원한 음료를 마시면서 바다를 바라보기 좋은 공간이었어요. 신민아 배우와 김선호 배우의 얼굴이 담긴 포스터가 벽에 붙여져 있었고요. 여긴 드라마 속 마을 사람들이 반상회를 하던 석병 1, 2 마을회관이에요. 제가 알기로 이 석병 1, 2 마을회관 주변에 주요 등장인물들의 집 촬영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집으로 나온 촬영지들은 진짜로 현지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민가 주택이라고 하더라고요.
작년 드라마 촬영하고 있을 때, 그리고 방영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너무 많은 분들이 그 주택을 찾아가서 해당 주민분들이 불편을 겪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전 이번에 해당 주택들을 찾아가진 않았습니다. 김영옥 배우님이 맡은 역할인 김감리는 마을 최고의 어른이자 모두가 인정하는 어르신이에요. 홍반장과 애틋한 사이로 보이지만 잘 알려진 건 없죠. 윤혜진이 오징어 알바할 때 잘 알려주기도 하고 주위 사람을 잘 조절하는 등 인자한 어르신이죠. 어두운 밤 골목길에서 두식은 경로당에서 다른 노인분들과 함께 연속극을 보려는 감리 씨를 업고 걸어가요. 에고, 빡세나? 응. 사람이 늙으면 쪼그라들어서 가벼워진다는데 묵직한 게 아직 청춘이셔. 네 늙은이 눈 까먹으면은 천벌받는다니. 아, 근데 네 여일에 와 있어도 되나? 돈도 안 받고. 맞네. 나 집 가서 쉴라 그랬는데. 아, 그러게 왜 사왔어? 은혜 갚는 거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감리 씨가 나한테 해먹인 밥만 999끼는 되겠네. 그럼 못해 하나. 혼자 남은 나를 굶기나. 그래도 고맙잖아. 그니까 내가 아무리 퇴근을 했어도 할머니는 나한테 치트키야. 아이, 치투가 뭐야? 뭐 화투 근거? 맞아. 화투로 치면 오광의 고도리에 청단 홍단 다 하고 흔들기까지 한 거지. 응. 아이, 그렇게 좋은 게 있어? 아, 있어. 아이고 힘들어 우야 너. 에이, 깃털이네. 우리 감리 씨. 두식은 이렇게 고마운 사람 감리 씨를 친손주처럼 싹싹하게 극진히 잘 모셔요. 감리 씨의 아들은 서울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고 손녀는 하버드 대학생이며 감리 씨는 평생 모은 돈으로 저축도 많이 했고 농지도 사놓은 지방유지이지만 평생 자신을 챙기지 못하고 살아온지라 망가진 어금니를 방치하고 있었어요. 감리 씨는 돈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는 혜진과 두식에게 역정을 내고 임플란트를 거부하죠. 감리 씨는 내심 치료를 받고 싶었지만 전화로 임플란트 얘기를 하자 돈 얘기부터 꺼내는 아들에게 실망했어요. 감리 씨가 혜진에게 역정을 내고 임플란트를 거부한 날 밤, 두식은 방파제에 앉아있고 혜진이 두식을 발견하고 새침하게 다가가요. 감리 씨는 오징어 내장 손질만 수십 년을 했어. 근데 지겹지도 않은가 오징어를 젤로 좋아해. 못 잡순 지 한참 됐지만 혹시 동정심 유발할 작전이면 그만두시지. 치료비는 내가 낼게. 대신 부탁이 있어. 뭔데? 임플란트 비밀로 해줘. 그냥 다른 싼 치료법이라고 둘러대 달라고. 그건 곤란해. 의사는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야. 환자에게 정확한 치료 계획을 고지할 의무가 있어. 아, 그래. 그러면 금액이라도 다시 얘기해주라. 차액은 내가 낼 테니까 할머니한텐 치과가 할인해주는 걸로 하고.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 본인이 안 한다잖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야. 주변을 챙기는데 인생을 바치신 분이거든. 자기를 돌보고 스스로에게 베푸는 법을 모르셔. 그렇다고 아픈 걸 참아? 이기적인 발상이네. 이기적이라니. 난 할머니처럼 이타적인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젊어서부터 자식들 위해 안 해본 일이 없고 지금도 부담 주기 싫어서 저러시는 건데 그걸 이해 못해? 이해 못해. 미련하고 답답해. 왜 이렇게 삐딱하게 굴어? 그쪽이야말로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까불어? 부모가 진짜 자식을 위하는 일이 뭔지 알아? 아프지 말고 오래 사는 거야. 그깟 돈 몇 푼 물려주려고 아픈 걸 참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 챙기는 거라고. 알아? 혜진은 어린 시절 엄마를 잃었던 경험 때문에 감리 씨 일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굴었던 거였어요. 혜진의 절친이자 치위생사인 표미선은 혜진이 공진에 내려와 의원을 차릴 때 혜진을 따라 공진으로 내려와 치위생사로 일해요. 어느 날 미선은 칙
치과 환자로 온 청호시 시의원 아들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혜진이 이를 발견하고 한바탕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혜진은 홍 반장과 함께 성추행범을 잡는 데 성공해요. 혜진은 도와준 홍 반장에게 감사 인사로 고급 와인과 과일을 가지고 홍 반장의 집 앞으로 가요. 혜진은 비싼 와인이 아까워서 갈등을 하다가 대문 앞에 나온 두식이 혜진을 발견하게 되고 두 사람은 홍 반장의 집 안에서 와인을 함께 마시게 돼요. 잠시 망설이던 혜진은 가만히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날 공진에 덜컥 왔던 날 우리 엄마 생일이었어. 사람이 죽고 나면 생일은 없어지고 기일만 남는 게 참 슬퍼. 엄마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게 좀 흐릿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엄마 살아계셨으면 그날 환갑이었다. 그럼 내가 진짜 여행도 많이 가고 진짜 비싼 가방도 많이 사줬을 텐데. 아니다.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었어도 너무 좋았겠다.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 여행을 왔었어. 공진으로. 나 진짜 미쳤나 봐. 나 취했나 봐. 얼굴 너무 뜨거운 것 같아. 열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나 얼굴 빨개? 그 순간 두식이 손을 뻗어 혜진의 뺨을 감싸요. 두식은 손으로 혜진의 열을 식혀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뜨겁다 너무. 그 순간 아이스 버킷 속의 얼음이 딸깍 소리를 내며 녹아내려요. 얼어붙어 있던 혜진의 마음도 녹아내리는 멋진 순간을 담은 장면이죠. 여긴 혜진과 두식이 의도치 않은 하룻밤을 보내고 작전 회의를 하기 위해 아침 식사를 함께한 해장국집이 있던 곳이에요. 혜진과 두식이 해장국을 먹으며 작당 모의를 하고 있을 때 식당 창가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를 염탐하고 있었죠. 실제 이 식당은 해장국집이 아니라 식육식당입니다. 이상희 배우가 맡았던 역할인 지성현은 혜진의 대학 선배로 14년 전 혜진과 쌍방으로 짝사랑하던 사이였어요. 혜진과 두식과 성현은 두식의 집에서 함께 술자리를 가져요. 시간이 흐르고 성현은 테이블에 엎어져 있었고 역시나 술에 취한 혜진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두식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혜진은 휘청휘청 일어나서 가방을 챙겨들고 현관문으로 나가요. 혜진이 현관을 통해 밖으로 나왔는데 마당 구석에 고개를 푹 꺾고 앉아있는 두식이 보여요. 혜진은 두식에게 다가가 그 앞에 쪼그려 앉아요. 두식이, 홍 반장, 여서 뭐해? 자는 거야? 강한 척 하더니 술 되게 약하네. 홍 반장, 여기서 자면은 구하나사 와. 구하나사가 뭐냐면 허준 못 봤지? 허준에서 구하나사. 나 미치겠네 진짜. 나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홍 반장, 입이 돌아가는 거야 구하나사. 눈 떴다. 왜 그렇게 쳐다봐? 나 이 눈 알아. 이거 되게 울고 싶을 때 나오는 눈빛인데. 홍 반장 울어? 울지 마. 홍 반장 주사는 우는 거구나. 아니야. 여기서 자면은 구하나서 오니까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일으켜줄게. 자, 하나, 둘, 셋. 진짜. 혜진이 두식을 일으키려다 마치 아는 듯한 모양새가 됐는데요. 그때 두식이 희미하게 얘기해요. 가지 마. 뜻밖의 얘기에 혜진이 놀라는데요. 두식의 고개가 혜진의 어깨 위로
툭 하고 떨어져요. 나만 두고 가지 마. 안 가. 아무데도 안 가. 걱정하지 마, 홍반장. 아무데도 안 가. 혜진은 취한 채로 두식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줘요. 한편 혜진의 아버지 태화와 혜진의 새어머니 명신은 갑자기 혜진을 보러 공진에 찾아와요. 그 시점에 마침 혜진의 집 샤워기를 고치고 있던 두식은 임시 방편으로 혜진의 남자친구인 척 연기를 해요. 그럼 자네 지금 하는 일은 뭔가? 딱히 하는 건 없고 이것저것 합니다. 그 말은 직업이 없단 뜻인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을 경험하고 있는 중인데 굳이 그거를 직업으로 익혀 국한시킨다면 없어요. 혜진이 너 지금 백수를 만난다는 거냐? 그지, 따지고 보면. 그게... 아니, 제가 잘 버는데 남자 직업이 뭐가 중요해요? 사람만 괜찮으면 됐지. 뭐? 그리고 홍 반장, 아빠가 생각하는 그런 무능력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 이 얼굴에, 이 키에, 그리고 서울대까지 나왔다고요. 서울대? 네, 그것도 수석 입학. 저기 화학과라 그랬지. 기계공학. 네, 기계공학. 아무튼 지금은 그냥 고향에서 리프레시 중이에요. 그치? 정말인가? 그럼요. 아빠 딸 그렇게 사람 보는 눈 없지 않아요. 이렇게 혜진은 가짜 남자친구 두식을 소개했고요. 두식의 진솔한 모습에 혜진의 아버지 태화도 두식을 결론적으론 맘에 들어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포항의 곤륜산에 갔어요. 곤륜산에 올라가는 길이 엄청나게 경사졌다고 해서 곤륜산 입구에 도착하기 전 엄청나게 걱정했는데요. 올라가는 길 초반 3분의 1은 이렇게 심하게 경사가 진 길이고 중반 3분의 1은 평탄하다가 거의 꼭대기에 다다르는 마지막 3분의 1은 앞에 코스 중간 정도로 경사가 져 있었어요. 제가 입구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17분 정도 걸렸고요. 등산을 많이 해보시고 체력이 좋은 분들은 10분에서 15분, 등산을 거의 안 해봤거나 다른 분들과 함께 올라가는 분들은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운동화나 등산화가 아닌 샌들을 신고 올라가는 거라 걱정했는데요. 곤륜산 올라가는 길은 전부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눈, 비가 많은 때가 아니라면 어렵지 않게 올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곤륜산 꼭대기엔 이렇게 진한 초록빛의 인조잔디를 깔아놨는데요. 그래서 이 인조잔디 꼭대기에 포항의 바다가 더해져 더 멋진 뷰를 자랑하는 것 같아요. 이 곤륜산 꼭대기는 패러글라이딩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곤륜산 꼭대기에 올라왔을 때도 트럭을 타고 올라와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갯마을 차차차에선 두식과 성현이 이 곤륜산 꼭대기에 올라갔죠. 여긴 포항의 사방기념공원이에요. 갯마을 차차차 촬영지가 사방기념공원 꼭대기에 있는 묵은봉이란 봉우리 위에 있어서 올라가는 길이 쉽지 않았어요. 수많게 늘어진 계단을 쭉 올라가다 보면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왼쪽으론 길고 평탄한 길이 있고 오른쪽엔 짧고 가파른 길이 있어요. 등산과 힘든 운동을 안 좋아하는 저는 당연히 평탄하고 긴 왼쪽 길을 선택해 걸었습니다. 묵은봉 꼭대기엔 갯마을 차차차 촬영을 위해 산 꼭대기에 올려놓은 배 한 척이 있어요. 이 배의 이름은 수님호예요. 극중 애처가였던 두식의 할아버지가 아내인 할머니의 이름을 따 제작한 배죠. 남자 주인공 두식을 뛰어넘는 로맨티시스트였던 멋진 두식의 할아버지네요. 극중 두식이 바다에서 산꼭대기로 옮겨놓은 배가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산꼭대기에 오른 시점이 평일 저녁 7시가 넘은 시각이라
주변에 다른 관광객 없이 혼자서 이 묵은 봉 꼭대기에 올라 뷰를 감상하니 좀 많이 무서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늘 계단에 올라 뷰를 감상하기도 했고요. 해가 완전히 지기 전 재빠른 걸음으로 올라왔던 평탄한 길을 따라 산을 내려왔어요. 여긴 포항의 청진 2리 방파제예요. 혜진과 두식이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고 훗날 웨딩 촬영도 하는 장소이죠. 근데 보니까 여기 청진 1리 방파제 외 다른 방파제들에도 빨간 등대들이 여럿 보이더라고요. 푸른 바다와 대비되는 빨간 등대가 참 예뻐요.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의 사랑은 점차 깊어졌고 어느 밤 두식은 등대 근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어요. 혜진이 두식을 찾아 두리번거리며 방파제에 다다르는데 저 멀리 두식의 뒷모습이 보여요. 두식은 일어나서 놀란 얼굴로 혜진을 보고 두식 앞에 도착한 혜진은 숨이 차 있어요. 아, 여긴 어떻게 왔어? 내일 온다며. 오늘 꼭 해야 될 말이 있어서. 좋아해. 나 홍반장 좋아해. 나는 99살까지 인생 시간표를 짜놓은 계획형 인간이야. 선 넘는 거 싫어하는 개인주의자에 비싼 신발을 좋아해. 홍반장이랑은 정반대지. 혈액형 궁합도 MBTI도 어느 하나 잘 맞는 게 하나도 없을걸? 크릴새우 먹는 펭귄이랑 바다사자 잡아먹는 북극곰만큼 다를 거야. 근데 그런 거 다 모르겠고 내가 홍반장을 좋아해. 치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자꾸 내 마음이 부풀어 올라서 이러다간 아무 때나 빵 터져버릴 것 같아.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두식은 자기 입을 막고 있던 혜진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요. 그리고 다가가 혜진에게 입을 맞춰요. 혜진은 두식의 키스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멍해지는데 입맞춤 후 두식은 혜진에게 말해요. 나도 이제 더는 어쩔 수가 없다. 두 사람은 키스를 하며 드디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두식과 사귀던 혜진은 두식의 집에서 두식과 함께 있다가 나중에 아이를 가진다면 몇 명을 갖고 딸이었으면 좋겠다,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냐고 물어봐요. 두식은 자긴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다는 답을 하죠. 혜진은 예상과 다른 두식의 반응에 멈칫하고 고단해 잠이 드는 두식을 보다가 방 밖으로 나와요. 두식의 집 거실에서 마음이 심란했던 혜진은 책장에 눈에 들어오는 책을 꺼내 휘리릭 펼쳐보다가 사진 한 장이 툭 떨어져요. 사진 속엔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부부의 모습이 보이죠. 마침 방에서 나온 두식은 혜진의 손에 들려있는 책과 사진을 발견하고 예민하게 과민 반응해요. 혜진은 자신의 역사와 솔직한 마음을 다 꺼내 보여주는 자신과 달리 자기 얘기를 하지 않는 두식을 바라보며 혼란스럽고 마음이 아파요. 두식의 집을 나선 혜진은 텅 빈 표정으로 터덜터덜 골목길을 걸어요. 저편에서 오던 통장 화정이 혜진을 부릅니다. 혜진은 화정의 말에 자기도 모르게 주르륵 눈물을 흘리고요. 화정은 혜진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게 미역국을 대접해요. 혜진은 화정에게 마음속 고민을 털어놓죠. 통장님, 홍반장 왜 하던 일 관두고 공진에 다시 내려왔는지 아세요? 아, 그거라면 정확히는 몰라요. 나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 대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온갖 소문이 다 돌지. 두식이 대학 가고 군대 가고 바빠지면서 한참 고향 못 내려왔거든. 근데 돌아왔을 때 모습은 기억해요.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우리가 아는 두식이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표정이 텅 비어 있었달까. 꼭 모든 걸 다 놔버린 사람처럼. 그러니 아무도 못 물었죠. 다들 무슨 일이 있었겠거니 짐작만 할 뿐. 근데 그걸 선생님한테도 얘기를 안 해요? 네. 아직 마음의 문을 못 여는 것 같아요. 그건 선생님이 잘못 알고 계시네. 홍 반장, 아니 두식이 요즘처럼 행복해 보였던 적이 없어요. 정말요? 그럼. 근데 선생님, 누군가한테는 말하기 쉬운 게 어떤 사람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어른스럽고 참는 법만 배운 애라 지속 터놓는 법을 몰라요. 힘들다, 아프다 이런 얘기 들어줄 사람이 오래 없기도 했고. 나는 선생님이 두식이 대나무 숲이 돼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해보니까 깨달은 바가 있어 그래요. 에이, 조급하게 굴지 말걸. 한 번쯤은 솔직하게 그냥 다 말해볼걸. 이렇게 화정은 혜진을 위해 진심을 담아 얘기를 해줍니다. 화정의 얘기를 듣고 혜진은 두식이 마음을 열어줄 때까지 천천히 기다리기로 합니다. 한편 두식은 감리 씨가 들통이 필요하대서 들통을 들고 감리 씨 집 쪽으로 향합니다. 감리 씨가 골목 어귀에 서 있고 두식은 감리 씨를 업고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눠요. 너 저 치과 선생이랑 싸웠지? 아이고, 진짜 공진에 모르는 사람이 없네. 계장님네 백구도 알겠다. 얼른 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끝났나죠. 치과 선생 그러다 지풀에 지쳐갖고 나가 떨어지면 우퇴할라 그러니, 어? 힘들게 맺은 인연 뜬캐 나가지 않게 네가 잘해야 돼. 두식아, 나는 네 옆에 치과 선생이 있는 거 참 좋다. 네 사람들한테 잘하는 것도 좋지만 너를 위해 살아야 해. 마수은 것도 많이 먹고 행복해야 돼. 네가 행복해야 내도 행복하고 또 치과 선생도 행복할 거야. 아여 공진 사람들 막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니. 할머니, 정말 내가 그래도 될까? 아, 당연하지. 뭘 말이라고 하나. 그간 동동거리며 사느라고 고생했다. 이제는 다리 쭉 펴고 편히 살아라. 이렇게 감리 할머니와 화정을 비롯한 공진 사람들 막하 다 두식과 혜진의 행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두식이 혜진에게 마음을 열고 지난 이야기들을 다 하고 두 사람의 마음이 행복하게 춤추는 날이 오겠죠. 이렇게 갯마을 차차차의 촬영지와 함께 명장면 명대사 만나보셨어요. 이 드라마 보기 전에 원작인 영화 홍반장도 함께 봤는데요. 젊고 통통 튀던 30대 시절에 엄정화 배우님과 고 김주혁 배우님의 멋진 연기를 볼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영화의 러닝타임은 1시간 30분을 약간 넘는 짧은 시간이라 왜 홍반장이 지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도 왜 동네 반장을 하며 소박하게 살게 되었는지 그 서사가 잘 드러나지 않았었는데요. 갯마을 차차차는 16부작의 드라마다 보니 어쩌다 홍두식이 최저시급을 받으며 가진 일을 하는 동네 일꾼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서사가 잘 드러났어요. 훌륭한 배우들의 연기와 섬세한 연출로 2021년 최고의 화제작 드라마가 된 무공해 드라마였어요. 돈과 성공이 제일 중요했던 치과 의사 윤혜진과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최저시급 일꾼 홍두식, 삶의 템포가 정반대인 두 남녀가 만나 티키타카 로맨스를 펼치고 마음을 나누며 사랑하게 되는 갯마을 차차차. 사람들 사이에 푸근한 정이 느껴지는 따뜻한 로맨스를 보고 싶은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재미난 드라마 작품으로 여러분 다시 만나뵈러 올게요.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커다란 힘이 됩니다. 드라마 순례자 은지린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지, 린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고고!